아유, 좋게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 사실 캐나다에 살면서 지금 거의 2주 차거든요. 캐나다에 네. 살면서 이 시간을 깬 건 처음입니다. 아. 걸. 우리가 혹시 514 챌린지 하셨죠? 네. 네. 지금도 새벽 기상 하고 있어요. 오, 멋있어. 저도 한국에서 했었었는데 아우, 네. 514 끝나니까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쉽지 않아. 네. 근데 대단하세요.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오늘까지 397일. 와, 네. 진짜 아예 몸에 배이셨겠어요. 멋있다. 아니에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는 힘들어요. 힘들어. 현미님 잘 지내시죠?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 원래 성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보고 싶어요. 네, 잘. 버티는 중이에요? 어떡해. 네. 언제 아픈 거였어? 몰랐네. 12월부터 뭐 별로 안 좋아요. 진짜. 1년 내내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아휴. 새벽에 너무.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로 원래 처음 아파 보신 거죠, 허리? 네. 삶의 질이 떨어져. 그럼 고생했어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네. 원래 잠을 진짜 좋아했는데 새벽 기상이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너무 또 무리하고 3시간씩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계속 하시는 분들도 대단하고 어쨌든 노력하는 모든 그런 마음들도 대단하고 아무튼 건강 1번이니까 잘 챙기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수진님도 어여오시고 천수님도 어여오세요. 굿 이브닝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굿 모닝이에요. 여기 새벽 6시예요. 네? 왜? 여긴 새벽 6시. 오마이갓.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졸업 연설문로 같이 조금 산을 보듯이 큰 문맥 좀 잡고 그 다음에 조금 같이 살짝 들여다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어서 조금 우리 각자 인생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에리님 어여오세요. 좋은 밤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굿모닝이고요. 혹시 여러분 영어 공부를 물론 이 중에서 그 진하게 영어로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 그 외에 저랑 이렇게 진하게 영어 수업으로 한 거 외에 나는 혹시 영어 원서로 이렇게 스피치 강연으로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해본 적 있다? 하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그 혹시 손 드는 걸 모른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밑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 아래 중간쯤에 이렇게 불투명한 걸로 5개 이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하늘색을 누르면 손을 번쩍 드는 거고 녹색 누르면 이렇게 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해본 적이 있다. 나는 이렇게 연설문으로 공부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저랑 그 진하게 영어로 이렇게 연설문 예를 들어 이제 벌써 2월이네요. 12월이랑 1월은 그릿 우리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엔젤스 그 덕워크스가 말한 그 그릿에 대한 테드 강연으로도 하고 그 전에 막 여러 가지 컨텐츠를 했었는데 수진님 혹시 우리 계속 같이 연설문으로 공부해봤잖아요. 혹시 그 전에 그렇게 연설문이나 이런 걸로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전에 저랑 공부하기 전에. 처음이었어요. 아, 처음이었죠. 네네. 그러면 네. 몇 달 동안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그런 컨텐츠들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컨텐츠로 하는 게 조금 더 문장 이해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좋은 것 같고요. 네네. 짧은 문장도 좋은데 이제 긴 문장을 이어서 말하는 그런 연습도 하게 되니까 네,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 문장만 쓸 때 약간 쫄지 않는 느낌. 맞아요. 해석은 안 되지만. 아니, 이렇게 익숙해지는 건데 사실 제가 영어를 영포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현주님이 굿모닝이라고 하셨어. 정확하게 저의 시간을 알고 계시군요. 여긴 새벽 6시. 아무튼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하게 영어를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은 이렇게 영어 챌린지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보통 한 문장씩으로 이렇게 듣고 따라하고 발음 연습도 해보고 아 이런 패턴도 있고 이런 문장이 있구나 이렇게 배우셨던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에 호흡이 짧잖아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게 도움이 됐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이렇게 복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을 처음 배웠을 때처럼 언어를 배우는 걸로 저도 영어를 배웠을 때 더 많이 효과적이었어서 우리가 막 처음 태어나면 엄마 해봐 이렇게 해서 엄마라는 말을 시작해서 이제 문장을 구성하고 하듯이 영어도 그렇게 제가 배웠을 때도 도움돼서 그런 긴 호흡인 스피치를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꼭 스티브 잡스를 해라 이것까진 아니지만 제가 이제까지 공부해봤던 컨텐츠 중에는 손에 꼽아요. 왜냐면 우선 발음도 클리어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컨텐츠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보통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다 짹짹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사실 끼리끼리 논다 하잖아요. 우리가 다들 조금씩이라도 자기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이런 스피치 강연으로 공부하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제가 학생 때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런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말을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내가 배울 수 있다고? 막 이런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 뭔가 나 좀 많이 그래도 성장했네 막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이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미드로도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조금 더 이런 강연을 추천하는 이유가 어쨌든 똑같은 거를 계속 학습 내 거가 될 때까지 툭 치면 나올 때까지 하는 그 반복이 필요한데 미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물론 안 봐도 여러 개 봐도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초보일수록 똑같은 거를 더 많이 익숙하게 해서 그게 이제 탄탄대로로 이렇게 기둥처럼 딱 세워진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도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나 근데 또 영화보다는 이걸 더 추천한 이유는 연설하는 사람이 더 또박또박 중요한 거는 잘 전달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상 언어체가 물론 말투가 나오지만 우리가 한국말 할 때 막 아나운서처럼 말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대충 말해도 입을 작게 벌려도 다 이해하니까요.
근데 이제 연설문 하는 분들은 어쨌든 대중을 대해서 이제 내가 잘 전달해야겠다. 이런 세팅이 되기 때문에 더 천천히 이야기해 줄 때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진짜로 내가 한번 그런 스피치 이런 강연 연설문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올해 한번 다짐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눠보고 싶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해볼 건데요. 아주 문장부터 왜 이거 어떡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이런 스타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 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이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Good evening입니다. Thank you.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Truth be told,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oday, I want to tell you 3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3 stories. 나 여기 잘못 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야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사실 물론 이제 이렇게 공부를 이런 연설문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완전 왕초보 기준으로 처음 이 수업을 들었을 때 환불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나 이제 저 세상 거다. 막 이런 느낌으로 했었어서 어떤 마음인지 100% 알지만 근데 이제 아마 다른 컨텐츠로도 또 계속 보다 보면 물론 이제 빠르게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아주 천천히 얘기해 주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또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조금 천천히 또 이렇게 씹어서 이해해보고 말해보면 아까 지금 하나도 안 들려 라고 하는 것이 들린다 라고 또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우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티브 잡스 연설문 하면 되게 프레젠테이션 그런 발표하는 그런 스킬로도 되게 많이 박수를 받는 컨텐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어제 이렇게 영어로 제 소개를 하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앞에 한 20-30명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줌으로도 몇십 명 들어가 있는 한국에는 저와 루메 언니만 있고 다 외국인이어가지고 영어로 자기소개를 앞에 나가서 해야 됐는데 스티브 잡스 이거 그대로 써먹었어요, 여러분. 뭐냐면 처음에 문장을 뭐라고 했어요? 혹시 마이크 되시는 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박수 쳐드릴게요. 우리는 안전한 공간인 거 아시죠? 자, 지금 목소리 켜있는 사람. 수디님 한번 읽어요. 첫 문장은? 첫 문장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혹시? 모르면 패스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몰라. 해볼게요. 네, 좋아요. For your commit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아마 지금 위에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화면 한 번만 눌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앞에 I am이라는 문장부터 보일 네.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러고 박수 쳐드릴게요. 네. I a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it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박수! 좋아요, 좋아요. 근데 잘하시네요. 어느 정도 이렇게 탄탄한 그런
뭔가 느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문장에 맨 앞에 I'm honored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honored가 뭘까요, 여러분? honored, honored. 혹시 아시는 분? 영광. 맞아요. 영광입니다 라는 거예요. I'm honored. 그래서 물론 이제 그냥 지나가긴 했지만 그 첫 번째 제가 언급은 따로 안 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혹시 처음에 했던 행동 혹시 기억나세요? 스피치를 하기 전에. 난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딱 앞부분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티브 잡스가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하고 블라블라블라 말하기 전에 뭘 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Thank you. 자, 여기까지입니다. 비언어적인 거와 이거 물론 말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것부터 해서 지금 딱 3개 했어요. 3개. 스티브 잡스가 3개를 했답니다. 뭘 했나요, 여러분? 한숨 쉬고 둘러보기요. 한숨 쉬었다. 좋아요. 아주 신박한 방법이었어. 생각지 못한 총 4개였어요. 그럼 한숨 오케이. 또 다른 분들. 단상 밑에 뭘 넣나 뺐나 그래. 아주 신박한 거 하나 더 말씀. 생각지 못한 거. 그냥 먹고 있던 물이나 이런 거 넣는 거라 생각하고 오케이 생각했는데 오케이 이렇게 정돈한다. 좋아요. 5개였네요. 스티븐 잡스가 한 거. 좋아요. 아주 제 스타일이에요. 또 다른 거 혹시 발견하신 분?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후딱 말씀드리면 1번 박수로 이렇게 뭐 앞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로 하죠. 뭘 하죠? Thank you. 고맙습니다. 전 이런 여유가 없더라고요. 사실 어제도 생각해보면 어제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어제 저 한 2분 정도 자기소개를 했었어야 됐어요. 외국인들 앞에서. 땡큐를 못했네. 그런 여유가 아직 저도 없어요. 이거 뭐라고 말하지? 이 순서대로 이렇게 그 다음 이 말해야지. 막 이렇게 혼자 막 머릿속에서 막 굴리느라 그런 감사하다는 말을 어제도 저도 아직 익숙해하지 않아서 인지 못했지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막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면 그거에 대해서 1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이 배워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찾은 거는 비언어적인 거예요. 행동을 한 게 있어요. 2번, 3번 제가 생각했던 2번, 3번은 비언어적인 거거든요. 2번은 눈을 마주쳐요. 한 명 한 명. 나 이제 시작한다 하면서 둘러보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가 있어요. 활용점정. 웃어요. 준비됐지? 같이 가자. 이렇게. 한번 혹시 못 보셨을까봐 다시 한 번만 후딱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 3가지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해놓으면 이제 한국말로든 진짜 영어로든 발표하거나 할 때 진짜 써먹을 수 있거든요. Thank you. 봤어요, 여러분? Did you find it?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1번 먹었던 물도 넣고 박수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했죠? 말하기 전에 I'm 한번 둘러보고 말하고 이제 둘러보고 웃고 시작하는 그런 스피치적인 센스도 한번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말로도 I'm honored 해서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라고 말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써먹었어요. I'm honored 라고.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I'm honored. I'm honored. 너무 좋아요. 목소리 혹시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서 같이 들어오시면 좋아요.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이거 혹시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아, 역시 너무 잘해요, 현주님.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로 더 이렇게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내가 이제 말할 건데 내 말 잘 들어? 이것보다 뭔가 듣는 분들을 더 높여주는 그런 말의 센스를 영어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아서 꼭 내가 써먹어야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해봤어요.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한 번만 다시 읽고 넘어가 볼까요? 1, 2, 3.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거는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 처음 보네 라고 하는 단어도 보이실 거예요. 그 C로 시작하는 거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분. your 다음에 뭐라고 있죠? commencement. 이거 저 학생 때 이건 뭐임?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commencement가 무슨 뜻? 졸업. 맞아요. 이거는 되게 해석이 되게 신기하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1번은 졸업에 대한 단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은 시작이란 뜻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졸업하면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아마 여기 대부분 40, 50대 분들이고, 또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도 있고 이미 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아마 말일 거예요. 수능 끝나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면서 들으신 적 있거나 하신 적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능만 끝나면 해라고 하지만, 정작 수능 끝나면 또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할 일이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것처럼 commencement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에서 졸업식 연설문으로 한 거거든요. 연설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졸업과 새로운 또 시작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뒤에는 또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또 칭찬하면서 하거든요. 그게 from one of the finest. 혹시 I'm fine, thank you, and you?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다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그 fine이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F-I-N-E. 맞아요. 근데 the finest 하니까 무슨 뜻일까요? I'm fine, thank you 하는 그 fine이 바뀐 거죠. The finest. 그래서 가장 좋은. 맞아요. 가장 좋은. 근데 어디에서 좋은?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인 이곳에서, 이 졸업식에서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라고 이곳의 가치를 얘기해 주죠. 자, 그 다음 하기 전에 한번 스티브 잡스의 이 부분의 발음을 한번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 번은 립싱크 하듯이 입을 딸그락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2번째는 내 입을 움직이면서 소리도 같이 내보면서 해볼게요. 자, 출발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이것도 좋아요.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빠르죠? 이 부분은 일부러 빠르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너무 속도가 안 난다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속도대로 읽어볼 거예요. 자, 갑니다. I'm I a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참고로 저는 학생 때 이거 따라하다가 목이 쉬었어요. 그만큼 수업 시에도 잘 이 속도가 되게 빠르다 하면서 했었는데 또 한 100번 넘게 이렇게 하니까 또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그 외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오신 분들은 그 제 블로그에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PPT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스피치적인 거나 이런 발음 부분도 한번 해봤고요. 그 뒤에 한번 해볼게요. Today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Today, I want to tell you 3 stories from my life. 자, 오늘 아이는 선택하시는 여러분께 세 개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서의 세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제이님도 잘했고 현매님도 너무 잘했어요. 그 today 오늘은 I wanna tell you 나는 말하고 싶어요. 뭐를? 3 stories 세 가지 이야기를요. From my life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한 거 3개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죠. That's it. 그게 다예요. No big deal. 별거 아니죠. Just 3 stories. 딱 3개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피치적인 걸로도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배웠지만 그런 똑같은 말을 해도 더 기억나는 말이나 더 이해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쉽게 예를 들면 나는 커피 진짜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하루에 한 4잔씩 먹는 것 같은데? 랑은 다르죠. 아 진짜 좋아하나 보네 라는 그 말을 상대방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말을 제가 원래 못했어요. 그래서 한 6, 7년 동안 그런 수업 들으면서 배웠거든요. 뭔가 이런 스티브 잡스로도 배울 수 있는 게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 봐봐요. 제가 호주에 있어서 아직 캐나다에 있을지는 별로 안 돼서 뭔가 잘 모르지만 호주에 어디 장소를 설명해 줄 때도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3군데 딱 뽑아서 알려줄게요. 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한테 여기 저기 가보세요 라는 것보다 그 2년 동안 지내면서 제일 좋았던 3곳이라고? 어딜까? 막 이런 상대방에게 궁금한 그런 마음도 생기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뭔가 정리된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배우고 나서는 좀 많이 응용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또 스피치적으로도 이렇게 숫자로 설명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거를 한번 읽어볼 건데 혹시 천사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영어 한 번만 읽어주세요.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요.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첫 번째 이야기는 connecting. 점의 연결에 관한 맞아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아마 지금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면 더 기억이 나시겠지만 점들이 딱 있고 그 점 옆에 숫자 있고 했던 그런 놀이 기억나세요? 종이에 점들과 숫자가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대로 이렇게 그림을 직선을 그어 가다 보면 완성되는 혹시 그런 놀이 기억나요? 네. 그거예요. 네. 그렇게 Connecting the Dots에서 첫 번째 스토리는
이렇게 점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분, 우리 혜린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너무 좋아요. 혹시 난 이거 해석할 수 있겠다. 도전. 도전 하실 분, 박수 받으실 분. 할 수 있다. 나의 네. 번째 이야기는 좋아.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다. 잘했어. 그쵸.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이렇게 읽거든요. 참고로 제가 읽는 것도 스티브 잡스랑 하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신경 안 쓰면 그냥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이렇게 읽느라 바쁘겠지만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설문 이거 하는 거 또 영상 보면 이렇게 끊어서 읽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들어봐도 좋아요. 자,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어차피 블로그 댓글 다르신 분들은 보내드릴게요. My second story, 내 두 번째 이야기는 is about 뭐뭐에 대한 이야기인데 love and loss. 우리나라 말로도 언어 유희처럼 되게 비슷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게 영어로도 그렇게 많이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아마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자기가 사랑한 그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loss. 인생 살면서 힘들었던 잃어버렸던 그런 일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마지막이네요. 자, 세 번째는 누굴 부탁해볼까? 영민님 혹시 부탁드려도 돼요? 할 수 있다. My third 잘했어. story is about that. 오케이. 여기서 사실 다른 스펠링이나 발음은 다 익숙하겠지만 되게 어색한 것이 TH잖아요. 그거 잠깐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옆에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을 들어서 셀카 모드로 하시고 혹시 나는 거울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울을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내 얼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쁘죠? 아니, 왜냐면 한국말에는 없는 발음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이렇게 얼굴을 볼 때 생각만큼 이게 안 되네라고 느끼더라고요. 저도 연습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TH는 어떻게 한다라고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TH의 발음 아시는 분? 이와 이 사이에 혀를 물고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위아래 치아 사이에 혀를 내롱하는 거예요. 막 블레렁 하듯이 막 이렇게 혀를 엄청 내미는 건 아니고 그러다간 발음 못해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거울 보고 계시면 잠깐 내려놔봐요. 핸드폰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보지 말고 내려놔봐요. 그 상태에서 1cm를 한번 혀를 낸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내봐요. 1cm. 그 다음에 1cm를 내놓고 the, THE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로 그 해석되는 것들을 한번 발음해볼게요. the. 했죠? 자,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거울을 빨리 보고 똑같이 내 혀를 봐봐요. the. 생각보다 1cm 나오는 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나 분명히 1cm 냈다고 했는데 0.2mm 내고 있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나 한 3cm 냈네 이상하네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은 내 1cm 정도 생각한다고 하고 해야 조금 더 혀를 정말 얘가 내서 발음하는구나 이렇게 상대방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외국인이 1cm를 다 내고 발음하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우리가 모두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발음하진
않죠? 그치만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발음을 더 알아봤으면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그런 마인드로 얘기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TH 발음하는 거다 라고 이제 나랑 내 앞에 앉아있는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그거에 대한 신호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조금 오버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놔야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여기 TH 있잖아요. third. 이게 만약에 TH를 혀를 안 내밀면 third 돼요. 그 떨다 그 감이 아직 안 읽었을 때 그런 떨버 하는 그 떨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보다는 TH를 혀를 내서 third 하면 소리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요. 떨이 하는 그 third 이게 아니고 third. 한국에서의 그런 스펠링을 잘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 발음을 한글로 적어서 배운다?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한글에서의 그 비읍을 우리나라에서의 그 비읍을 영어의 비읍으로 발음해서 외국인한테 말해주면 아마 피읍으로 이해할 거예요. 예를 들어 나 부산에 살아 라고 외국인한테 얘기했을 때 I live in 부산 이렇게 말하면 푸산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비읍을 우리처럼 비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부 이렇게 할 때 이제 입을 파여름이라고 하는데 팍 터지는 소리로만 들어서 피로 듣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무 이렇게 한번 발음해 볼래요, 여러분? 무 이렇게 이거는 그 비발음 연습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게 떠오르는데 혹시 여러분 전자사전 혹시 뭔지 알아요? 전자사전? 저 학생 때 많이 썼거든요. 스펠링을 치면 해석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스펠링을 치면 발음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개구장이 남자애들이 BABO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고 들려주죠. 그러면 뭐라고 발음할까요? 그 기계가. 상상해보세요. BABO. 베이브. 아주 착하네요. 보통 그렇게 치면 바보 이렇게. 근데 포인트는 우리나라 말의 바보 이게 아니고 바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아무튼 B가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조금 언어 특히 영어는 다른 언어도 그러겠지만 한글로 바꿔서 내가 조금 좀 콩글리시처럼이라도 발음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거 아니면 최대한 듣고 따라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래서 my third 해볼까요? my third. 참고로 이 TH 발음은 두 가지예요. 왜 두 가지냐면 TH의 혀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위아래 치아래 사이에 혀를 플랫하게 평평하게 핀 한 1cm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 맞는데 이게 그 the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바람으로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두 개가 다 여기 있어요. 보통의 규칙은 TH 뒤에 모음이 있을 때는 the 이렇게 되게 울리는 소리가 나서 떠 이게 아니고 third 이렇게 되죠. 왜냐면 I가 있잖아요. TH 뒤에. 근데 우리 마지막 있는 스펠링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뒤에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death 바람이 나가죠. 들리죠? 맞아. 네. 잘하셨어요. death. 네. 그래서 똑같은 TH도 발음이 두 가지로 된답니다. 자, 그러면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해볼까요?
My My third third story story is about death. 아주 내 맘대로 발음이 안 된다. 네이비 아닌 것 같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한국말 하듯이 편하다. 그러면 발음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계속 내가 아닌데 라고 어색해 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네. 다시 해볼게요.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My My third third story is Third about story is death. about Good death. job, good job. 이거 한번 해석할 수 있는 분 한번 부탁을 세 드려봐요. 세 세 번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맞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스티브 잡스 책이나 이런 거 스티브 잡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스티브 잡스는 암에 걸렸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살아남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아프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나가 하면서 되게 죽은 문턱까지 간 자기의 얘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오늘 그 스티브 잡스 전체 스피치가 아마 한 15분에서 20분 되거든요. 그거 하다가 우리 밤을 새야 돼요. 지금 우린 40분인데 20분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혹시 주제 기억나요? 기억나시는 분? 세컨드 스토리는 Love and Loss였고 세 번째는 Death인데 첫 번째 스토리 하겠다고 했던 주제 기억나시는 분? Connecting the dots. 했는데 Connecting the Dots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만 좀 같이 오늘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천천히 해볼게요. 어차피 모르는 단어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문장 You can't connect 이 부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엘라님 혹시 마이크 킬 수 있나요? 어려우신가 봐요. 혹시 루나님 가능하신가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엘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혹시 괜찮으시면 첫 번째 문장 forward까지만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you can connect the dog looking forward. You 자, can only connect the. 잘했어요. Connect the looking 네, looking looking backward. 그쵸. 잘했어요. 자, 혹시 이거 해석 나 할 수 있다. 해석이 된다. 도와주세요. 정선 언니 어여 오세요. 반가워요. 해석할 수 있는 분? 도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눈치 게임 하는 중. 자, 괜찮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혹시 모르는 단어 있다 물어보셔도 돼요. 알려드릴게요. 직접 해봐요. 참고로 여러분, 이 프렌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만 공유가 되잖아요. 누군지 1도 몰라요. 밖에서 만나도. 괜찮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틀려도 돼요. 그냥 도전해보세요. 결론은 사실은 이거를 계속 도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해야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이제 보통 나나나 커뮤니티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안전한 공간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언어를 처음 배워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라는 소리 듣자마자 엄마라고 하면 기네스북 올라가겠죠? 수없이 계속 틀려도 괜찮다고 응원해주는 그런 환경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좀 내서 해석해보실 분? 좋아. 할 수 있어요.
지나가지 않은 거 응. 그 점을 응. 연결할 수는 어, 없어요. 좋아요. 뒤에는요? You can only. 지나간 거 M 메모리 같은 거는 지나간 거니까는 어. 할 수 있어요. 정확해요. 잘했어요. 자, 우선 forward와 backward는 반대역이구나라고 좀 느낌은 오죠. 문장이 can't랑 can이니까. 우선 forward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backwards부터 해볼 건데 back이 뭐예요? back. 뒤. 뒤에 등. 과거. 등도 듣지만 물론 뒤에 지난 걸 얘기하죠. 그래서 word, 이 WARD라는 애는 이런 방향성을 표현해 주는 거라서 backward는 forward든 leftward든 rightward는 오른쪽 왼쪽 이런 것도 앞에 다 붙일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 WARD는 방향을 말해주는 애구나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backward니까 looking backward.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이 말을 영어로 이렇게 돼요. looking back, looking backward 이렇게. 그래서 너는 you can 뒷부분 하는 거예요. You can only connect them. 너는 오직 연결할 수 있어요. 너 여기서 them은 앞에 문장이 있는 the dot겠죠. 점들을 연결할 수 있어요. 뭐 하면서요? looking backwards. 되돌아볼 때. 예를 들어 저는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특히 큰일이 있을 때만 더 기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호주에 있었거든요. 그때 호주에서 영주권을 너무 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두 가지 기회가 생겼었어. 근데 웬걸 다 문이 닫힌 거죠. 그걸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상황에 그때 갑자기 누가 캐나다, 그러니까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제 친하니까 그냥 누나라고 하라고 했는데 누나 저 요즘 캐나다 워홀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준비 잘해 라고 처음에는 끝났는데 이제 문득 캐나다 워홀? 이라는 게 제 삶의 키워드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캐나다 워홀로 지내는 중입니다. 그 친구가 말해준 그 사건이 그렇게 커넥팅 돼가지고 덕분에 2년 만에 캐나다 와 있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근데 아무튼 되돌아보니까 그 친구의 그 동생의 연락 덕분에 내가 여기 와 있네 라는 것처럼 뭔가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내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영어로 이렇게 쉽게 표현한답니다. Connecting the dots로. 자, 그래서 다시 backwards는 되돌아보면이라 했죠. 그럼 forward는 반대말이니까 뭐일까요? 지금부터 미래. forward는 방향,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표현하는구나라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pay it forward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pay forward. pay forward. 혹시 어색하실까봐 제가 채팅으로 제가 말한 영어를 써드릴게요. pay forward. pay forward. 이렇게. 이건 뭐냐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렇게 해외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고 감사하게도 지금도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렇게 친한 언니들이 너무 배려를 많이 해준 덕분에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숙소를 이렇게 제공해주 덕분에 이렇게 지금도 잘 지내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이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갚을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pay 반대로 backward예요. 갚는 거니까. 근데 forward는 뭐냐면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도 내가 받은 걸 그대로 전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pay forward라고 영어로 표현해요. 우선은 그거는 조금 인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좀 선한 영향력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pay forward라는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해본 거고요.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우리가 미래 일을 알아요? 내일 일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있는 일들은 커넥팅, 연결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떻게 쓰이겠다.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과거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뭔가 지금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영어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서 매달 새롭게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원래 세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주 가기 전에 같이 수업을 했던 언니들이 있는데 그 언니들은 개강하는 날이면 밥을 못 먹더라고요. 떨린대요, 너무. 누가 올지 걱정되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떨리고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올까? 막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건가? 왜 나는 이런 게 안 떨리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커넥팅도 그러니까 여기 말했던 looking forward가 아닌 backward를 해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새신자반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오면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주부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매주 그게 훈련됐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매주 인사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삶에서도 이렇게 영어 수업할 때도 이게 도움이 되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looking backwards를 하면 그런 작은 경험들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So you have to trust. 뭘 하래요? trust가 무슨 뜻이죠? 신신. 믿어라 라는 거죠. 신뢰하라고. 너는 믿어야만 해. 뭐를요?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이 점들이 어떻게 될 거래요? Somehow 어떻게든 connect 연결될 거예요. 어디예요? In your future. 미래에 연결될 거라는 거를 trust, 믿으라는 거예요. 결론은 과거를 바꿀 순 없죠. 그렇다고 다가올 미래는 바꿀 수?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래는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지금 하는 거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영포자 때 맨날 영어 공부하기로 맨날 새해 목표를 세웠지만 이루지 못하여 매년 똑같은 목표를 세우곤 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좀 영어 좀 잘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있는데 행동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돼서 계속 영포자로 살았었죠. 근데 뭔가 기회가 돼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커뮤니티 안에서 같은 학생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진짜 제가 전주 사람인데 서울에서 그렇게 영어 공부를 막 재밌게 한 1년 반 했었는데 진짜로 해외 이렇게 어학연수 아니면 뭐 교환학생 가서 공부하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어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영어를 가르칠지 몰랐는데 1년 반 지나니까 같이 공부 아닌 영어를 가르쳐 볼래? 라고 오퍼를 받아서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됐네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과거의 이런 것들이 그때 노력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안 됐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를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말이겠죠. 지금 스티브 잡스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에 어떻게든 잘 쓰일 거다. 어떻게든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 세팅을 항상 마인드 셋하면서 사는 거랑 그렇게 안 살고 그냥 누워있고 늦잠 자고 놀고 먹고만 하는 거랑은 또 달라지니까요, 인생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 뒤에는
그냥 간단히 제가 후딱 해볼게요.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너는 어떤 것은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뭐든 괜찮으니까 꼭 믿으라고 해요. Your God, 하나님을 믿던지, destiny, 운명을 믿던지, life, 삶을 믿던지, karma. 카르마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제가 알기론 불교 용어거든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도 뭔가 이건 뭔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카르마라고 하더라고요. whatever, 뭐든 상관없으니까 결론 너가 지금 하는 일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거를 꼭 믿으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Because 이 부분 한번 읽으실 분 환영합니다. 용기를 내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Because believing that the path will connect down the road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to follow your heart. 잘했어. Even 좋아요. 해주세요. 네. Even when it even when evil leads you off the well-worn path, 오케이.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잘했어. 아주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참고로 저 패스 이거 점이 잘못 나온 거고 이 전체가 한 문장이었답니다. 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괜찮아요.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천천히 해볼게요. Because 왜냐하면 believing 믿는 거예요. 뭐를? That the dots 점들은 will connect down the road. 참고로 이게 connecting the dots를 똑같은 말을 하기 싫어서 바꾼 말이고 비유한 건데 이 땅에 이렇게 연결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이것들이 연결된다라는 말을 paraphrasing 다른 말로 바꾼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 점들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will give you 너한테 줄 거래요. 뭐를요? The confidence. confidence가 뭐예요, 여러분? 확신. 확신, 자신감. 자신감을 여러분한테 줄 거래요. 뭘 하는 자신감을 준대요? To follow your heart. Follow your heart라는 것만 오늘 기억해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Follow your heart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뭐 여러 가지 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껴지는 건 마음의 소리 들어봤죠? 내 안에 내면에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울여 보라고 그런 뭐 강연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Follow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는 거죠. 결론은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서 그냥 남들이 하라는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거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귀 기울여서 사는 거를 follow your heart라고 하잖아요. 뭔가 내가 지금 하는 게 나중에 써먹겠다라고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언젠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하고 싶은데 사실 저 지금 워홀로 와 있는데 이거를 준비할 때 호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캐나다 워홀 준비하면 그러니까 신청하면 올 수 있대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것저것 알아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워홀은 만 30살까지만 할 수 있어요. 만 30.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만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최대 32살 생일 지나기 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캐나다 소식을 들었을 때가 32살 그 생일까지 2달 남았을 때예요. 2달. 그래서 이 2달 안에 쇼부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었는데 저한테 3명이 있었어요. 이런 괜찮아요. 그 워홀 준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Whoa, whoa. That's so cool. That's so cool. You're gonna jump 귀여워. out. Why am I stuck in here? Yeah, welcome.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상황에 어쨌든 3분이 전문가였는데 저한테 못한다고 그랬어요. 2주 동안 이걸 2달 동안 할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아이 그래도 해보라고 안 하면 후회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호주에서 신체 검사 받아야 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준비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뭔가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마음 따라 가다 보면 또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to follow your heart에 대한 이 말을 오늘 한번 같이 각자 삶에서 묵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인지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 꼭 가져봤으면 좋겠고 뒷부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참고로 저 학생 때 이거 진짜 해석을 못해가지고 이게 뭐야 했었는데 혹시 여기에 있는 worn path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worn path. When it leads you off the well-worn path. 이 worn 이거는 원래 스펠링 아시는 분 계세요? worn 이거가 원래 모양이 아닌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현재 과거 PP 모양 막 이러면서 외웠었었죠? 그거가 이 worn이라는 거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있다 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죠? W로 시작하는 거 있죠? W로 시작하는 거 있다 뭐가 있죠? where 맞아요. 그 where이 과거는 were W-O-R-이고요. PP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worn 이거 W-O-R-N이에요. 결론은 입는 게 wear인데 맨날 입어봐요 옷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아요. 다 알죠. 자, 근데 여기서 path는 길이죠. 달아졌다. well, 잘, worn, 달아졌어요. path, 길. 이게 뭔 말이야? 라는 걸로 알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처음에 아스팔트 깔 때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스팔트 까는 걸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자갈도 넣고 막 뭐도 넣고 해가지고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눌러주죠. 판판하게 만들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도 그 울퉁불퉁한 그런 부분을 깎아내고 닳게 해서 플랫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를 한단 말이죠. 결론은 컴포트 존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그런 편안한 존처럼 well-worn path는 이렇게 안정적인 길을 영어로 비유한 말이에요. 울퉁불퉁한 게 아니고 잘 닦여진 길, 편한 길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볼게요. when 언제냐면 언제 때 even when 언제냐면 it leads you leadership 들어봤죠? 그 leadership 아니면 leader 그 리더 우리가 말하는 그 리더의 그 원래 말이 여기 lead인데 이끈다는 거죠. 그것은 이끌 거래요. 누구를? 너를. 어떻게? off. 우리 turn on, turn off 다 아시죠? 불을 켜다 끄다 하는 것처럼 on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전기 회로로 이렇게 막 그렸던 기억 나실 건데 on, on은 붙어 있는 에너지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붙어 있는 거라면 off는 떨어져서 전기가 흐르지 않아서 불이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안전한 길, 판판한 길, 내가 지금 컴포트하게 쉽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영어로 the well-worn path라고 했죠. 거기에서 계속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off 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게. 네, 결론은 지금 내가 안정적으로 느끼고 내가 이미 습관이 된 것대로 살지 않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nd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그게 바로 모든 걸 difference, 다르게 만들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follow your heart에서 살다 보면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well-worn path에 대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off에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절 볼 때 어떻게 느껴요? 아빠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어. 내가 변하는 모습을 어. 기대하면서 맞아. 네, 맞아요. 불편을 감수한다. 네, 맞아요. 솔직히 집에 있으면 편하죠.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엄마 아빠가 요리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뭔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캐나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한국에서 편하게 있는 것보다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작년으로 돌아가서 캐나다를 올 결정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간다 해도 전 똑같이 올 것 같아요. 여기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좋아요. 원래 마음이 참고로 시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좋아요. 근데 왜 좋다고 원하는 말하냐면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다 학교 선생님들이어가지고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정해진 거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런 세상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20살 때 이후에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강연도 듣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책도 읽고 이러면서 진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 수도 있구나. 좋아하는 일 하는데 돈도 그래도 생활하는데 문제없이 잘 벌 수도 있구나. 뭔가 이런 것들을 막 만나고 하니까 되게 센세이션 일어나듯이 막 그런 게 막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 뻔했구나 내가 막 이렇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커넥팅이 돼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상담학과를 공부를 했거든요. 영어는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공부한 거고 그래서 상담학 공부를 했을 때 더 나에 대한 집중을 했거든요. To follow my heart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 뭐가 나를 움직이는지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더 나답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저도 원래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담 공부나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바뀐 지금 저와 그러지 않았던 저를 봤을 때 다른 게 진짜 딱 하나, 그러니까 2개 있는 것 같아요. 1번 좋아요. 그냥 감수하더라도 좋은 거는 있는데 그냥 사실 그것보다 2번째가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이 세상 사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덜 후회하더라고요. 확실히. 후회는 적어져. 네. 그 책임이 사실 부담돼도 있고 막 걱정될 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follow my heart를 하면 덜 후회하게 사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후회는 하게 돼. 후회는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덜 후회하게 선택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 처음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영어를 가르쳐야지라는 꿈은 없었기 때문에 그 제 멘토 선생님이 너 나랑 같이 여기서 수업할래? 라고 했을 때 거절했어요. 왜냐면 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맙다는 마음은 표현했지만 뭔가 내가 막 해외에 살아온 것도 아니고 뭐 영문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더 컸어서
거절했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얘기를 하고 집에 가는 그 지하철에서 제가 제 볼을 꼬집어 봤어요. 왜 꼬집어 봤냐면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쿵쾅쿵쾅 해가지고 내 귀가 심장에 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심장 소리가 진짜 크게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 계세요? 몰라요. 아무튼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잠결인가 해서 진짜 볼을 꼬집었던 기억이 나는데 뭔가 신기한 사인이었어요. 저한테 스스로한테.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0년 전에 거절을 했지만 감사하게 선생님이 다음에 만났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아야, 너가 꼭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요 선생님?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너가 만약에 영어를 원래 잘했으면 당연히 영어를 잘하게 도와줄 수 있는데 너는 하나 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봤죠. 영어야, 나는 너가 얼마나 못했는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고. 영어 못했다고요, 제가. 너가 영어 진짜 못했잖아. 근데 1년 반 동안 네가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까지 성장한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난 너가 꼭 영어를 가르쳤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Follow my heart를 그때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이렇게 10년 동안 가르치게 될지 진짜 1도 몰랐고 그때는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고 아니면 뭐 2년 정도 해보고 아니면 뭐 원래 가려고 했던 대학원 가야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제가 상담 공부할 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때 되게 행복함을 느낀 사람이구나는 알았어. 근데 그 선생님 덕분에 영어에 대해서 재미를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어를 근데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업이라고. 그래서 선택했는데 너무 좋아요. 같이 성장할 수 있어서도 너무 좋고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분들이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게 다 커넥팅 더 터치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들을 이 연설문을 보면서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됐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벌써 1시간 넘게 저와 함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다 잊어버려도 되니까 Follow your heart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영어적인 거에 대한 팁은 이렇게 연설문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인생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발음도 클리어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조금 왕초보는 아닌데 좀 그 다음 중급 수준으로 조금 내 레벨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연설문이나 이런 강연하는 내용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영어 공부의 또 다른 팁을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큰절로. 감사합니다. 제가 다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뭐든 좋아요. 뭐든 말씀해 주시면 뭐 같이 한 2, 3분 더 고민하다가 주무시러 가야죠, 여러분. 12시 넘은 거 아니에요? 12시 넘었네. 안 돼. 주무셔야 돼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셨나요? Anything?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미미쌤이니까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알겠죠?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 기억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무대로 모셔도 될까요? 일로 와주세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들이랑 사진 찍고 여러분 코 주무셔야 되니까
까만. 나 이거 처음 와서 이게 뭔지 모른다. 하실 수 있으니까 후딱 알려드리면 왼쪽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같은 거 거기에 손을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움직여요. 자, 여러분들 서로 응원하자, 응원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트를 한번 눌러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트 누르기. 지금 말고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이뻐라.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우리 한번 제가 좋아하는 꽃을 서로 또 선물하는 마음으로 꽃을 한번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꽃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봐 알려드릴게요. 그 5가지 그 아이콘 있잖아요. 그 위에 작은 세모가 있어요. 세모를 누르면 확장되죠. 거기에 맨 위에 별 모양 있는 보라색을 누르면 그 꽃이 보일 거예요. 못 찾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꽃 누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꽃! 이뻐라. 서로 전달해주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10년 동안 옛날에 저와 같은 영포자들을 좀 돕고 싶다라는 마음에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10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신기한 일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도 내고 신문도 연재하고 있고 막 평생교육원에서 막 연락 오고 신기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같이 성장해주고 하니까 그 진심을 조금씩 이렇게 감사하게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되게 신기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영어에 대한 고민이나 뭐든 좋아요. 전 여러분들의 지지자니까요. 알겠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능 12시니까 주무세요. 저는 이제 오전 7시니까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침대로 다시 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어제 3시에 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다시 여러분처럼 잘 자고 또 새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미덥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공부하신 거 이렇게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이미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괜찮고 혹시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그 미미쌤 영어라고 부르고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이 미더파는 스티브 잡스 관련된 포스팅 해놓은 거 댓글 달아주시면 이거 PPT랑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나는 한 번도 이런 스티브 잡스나 뭐 연산문으로 공부 안 해봤다 하신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로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네,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컨텐츠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더 감사해요. 질문이 있다고요? 아, 소리가 안 들린다고? 어잉? 잠깐만요.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한 거 사진 찍으면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네, 안 들리나 봐요. 잠깐만요. 오케이? 잠시만요. 네, 지금 들려요. 네, 지금 들려요. 아, 말씀해주세요. 못 들었어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 저는 날짜를 정해놓진 않았었어요. 매주 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 블로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그 커뮤니티에 이렇게 안내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아직 이렇게 매주 이렇게 땅땅땅 하진 않아서 혹시 뭔가 계속 이렇게 영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단톡방에 계셔주시면 제일 빨리 소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는 450-450이에요.
아마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450이 저만의 되게 특별한 의미예요. 혹시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맞출 수 있는. 한번 맞춰봐요, 여러분. 450.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고고 귀여워. 네네네. 음. 좋아, 좋아. 좋은 시도. 좋아요, 좋아요. 다른 의미인데요. 아니면 뭐예요? 사오. 좋아요. 아주 창의적이에요. 제가 의도한 건 사랑해예요. 왜냐면 사하는 건 우리나라 사랑, 리을랑 하는 게 오랑 비슷하다 생각했고 해 할 때 이응을 숫자 5로 표현했답니다. 저만의 사랑의 표현이었답니다. 몰랐죠? 저만의 사인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중이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미더비나 이렇게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언제든 뭔가 좀 내용이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컨텐츠로도 한번 같이 배우고 싶다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성장하는 걸로 응원하면서 더 재밌게 살아봅시다, 우리. 우선은 제가 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KJ님 질문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혹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너무 알려줘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계시면 영어 말고도 서로 좀 잘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들도 재능 기부로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응원해주는 네, 분들이 모인 곳이니까 같이 또 좋은 추억도 만들어보고. 응, 응, 응. 네네네. 그래서 컨텐츠 오늘 공유해드린 거 다 알려드릴게요. 공유해드릴게요. 여러분, 빨리 늦었어. 얼른 주무세요. 12시 반이 된다. 굿나잇. 그럼 영어로 해볼까요? 잘 자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잘 자. 영어로. 굿나잇도 좋아요. 하나 그냥 더 귀여운 거 알려줄게요. 밤밤이 한국. 그렇지. 한국말로는 되게 이상하지만. 나잇나잇. 잘 자요, 여러분. 맞아요. Sweet Dreams도 너무 좋아요. 굿나잇.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See you around. Good night. 제가 더 감사합니다. 나잇나잇.